발표를 하겠습니다. 내용 분량이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황 중심의 역사관이라고 하면 황국사관입니다. 황국사관을 기원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의 이 기기신화죠. 기기신화라는 고사기와 일본서기를 합쳐서 부르는 이름인데, 물론 고사기와 일본서기 위에 또 있습니다. 그 전에도 기록이 있습니다만 남아있지 않죠. 현존하고 있는 것이 이제 8세기 710년과 720년입니까? 712년과 720, 하여튼 8세기 초에 완성된 기기신화. 그 계보가 쭉 내려와서 중세로 내려오면 예를 들면 신황정통기라는 책이 나오죠. 가마쿠라 시대 말기가 됐습니다. 13세기, 14세기죠. 그리고 18세기 후반이 되면은 일본의 대외적인 위기가 심화됩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그 선박들이 계속해서 문호 개방을 요구하면서 접근하기 시작하죠. 거기서 일본 특히 섬나라니까 대외적인 위기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국학, 중국의 유교나 또는 불교를 배척하고 일본의 순수한 신도를 중시하는 이 종교 사상이죠. 그 국학 중에서도 후기 국학이라는 것이 상당히 배회주의적인 사상이다. 그 기원도 그 배회주의 사상의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기기신화에 나오는 일본은 신국이라는 사상이죠. 그 신국은 누가 만든 거냐 하면 천황의 조상입니다. 천황의 조상 황조신이라고 하면은 아마테라스 오오카미입니다. 그 아마테라스 오오카미의 후손이 계속해서 일본을 영원히 통치한다는 것이 기기신화의 천황 중심의 역사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18세기 후반에 배회주의적으로 정리해서 표출한 것이 후기 국학이고 후기 미토학입니다. 그 후기 국학과 후기 미토학이 에도 막부를 무너뜨리고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키는 데 사상적인 그 정신적인 어떤 지주가 되어서 그런 사상적인 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천황 중심의 국가를 만들자. 장군 에도 막부는 장군이 지배했죠. 이젠 장군 지배가 아니고 천황이 지배한 나라로 가자. 그래서 메이지 유신 앞에서 발표한 내용에서도 나왔지만 천황 중심의 국가 체제를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나중엔 침략주의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전쟁에 국민을 동원해야 되는데 그 전쟁에 국민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뭔가 국가에 대해서 헌신적인 충성심을 동원해야 되죠. 그 동원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일본은 신의 나라다. 신의 나라고 그 신의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이게 황조신에게서부터 내려오는 천냥무궁의 신칙이다. 천냥무궁이 영원히 하늘과 땅은 영원하다라는 것은 영원히 천황의 자손이 이 일본 땅을 지배한다. 그것도 만세일계의 천황. 이걸 알면 이해가 돼요. 이게 황조신의 자손이 지금 몇 대 천황인지는 아시고 계시겠죠. 125대 천황입니다. 1대 천황은 기원전 660년에 즉위를 했는데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 아니죠. 신화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기원전 660년에 1대 천황이 즉위해서 지금까지 125대입니다. 5월 1일부터는 126대가 이제 되죠. 그 아들이 5월 1일부터 126대. 그런데 이 황국사관, 지금도 일본의 우익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국사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황조신의 황령이라 그러죠. 영혼입니다. 신의 영혼이죠. 지금 천황의 몸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일본은 신도가 고유한 종교이기 때문에 일본의 고유 종교인 신도에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이 신도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아마테라스가 115번이나 계속 이 살아있는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155번 지금 계속 이어져. 그렇기 때문에 이 천황을 전시기에는 현인신이라고 불렀죠. 아라히토감이라고 해서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 지금 천황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몸 안에는 아마테라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이조사이라고 하는 황이 계승할 때 가장 중요한 제사가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제사가 다이조사이라고 하는데 그 다이조사이를 할 때 다이조사이 매년 11월 23일은 니남의 사이 신상제라고 해서 우리식으로 하면 추수감사절이죠. 가을에 핵국식을 천황과
황조신이 함께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그게 매년 11월 23일에 하는 신상제고, 그리고 천황이 대를 바꿀 때 이번 천황이 4월 30일에 끝나죠. 그 아들이 다음 천황이 되면 그 해가 아니고 그 이듬해 대상제를 할 겁니다. 그거는 천황이 바뀔 때 일대 한 번 하는 게, 일대 한 번 11월 23일에 하는 것이 다이조사의 대상제고, 매년 11월 23일에 하는 것이 신상제입니다. 자관 11월 23일 되면 지금도 황실에서는 궁중삼전이라고 하는 중요한 제사 지내는 장소가 있는데, 그 궁중삼전에서 천황이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지금도 지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제 할 때는 황조신이 천황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의식입니다. 천황의 몸 안으로. 황령이 이제 앞에 천황이 죽고 그 아들이 천황이 되니까 그 앞에 죽은 천황의 몸 안에 있던 황령이 그 아들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다해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후 패전 전에 한국사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무조건 신화는 역사다 그랬어요. 역사적인 사실로 믿으라고 가르쳤죠. 그게 한국사관. 그런데 지금도 일본의 우익들은, 그리고 패전한 이후에 천황은 신이 아니고 인간이라고 했어요.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 그리고 헌법상으로는 상징으로 바꾸었죠. 메이지 헌법에서는 신성 불가침이라고 헌법 3조에 규정되는데, 헌법 바꾸고 천황은 1조에서 천황 일본국 상징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일본의 우익들은 상징을 자기 나름대로 확대 해석하면은 상징이야말로 정말 천황의 본연의 모습이다. 그 천황의 본연의 모습, 그 상징이기 때문에 신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 신이라고 믿는 지금도 일본의 우익들이 또는 보수 우파들이 지금도 신이라고 믿는 이유는 다이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황의 몸 안에 아마테라스가 있다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용 속에 나오니까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이 일본 정치인들이 이 침략 전쟁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자주 하죠. 우리나라에서 망언이라고도 하는데, 또는 야스쿠니 신사 문제가 나온다든지 역사 교과서 문제가 나온다든지 하면은 군국주의 부활이다, 또는 황국사관이다, 이런 식의 코멘트를 많이 하죠. 언론에서도 많이 한다. 그럼 황국사관이 뭐냐 물으면 바로 황국사관의 핵심은 방금 말씀드린 만세일기입니다. 그럼 잘 모르죠. 모르고 무조건 침략주의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황국사관이라고 비판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좀 알고 비판을 하자 이거죠. 모르고 비판을 하지 말고 좀 알고 비판을 하면 좀 더 논리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부분에서 황국사관을 나름대로 먼저 그 정의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지문에 16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국사관이라는 말이 엄밀하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좀 더 넓게 보면 30년대 일본의 침략 전쟁이 본격화되던 때부터 한국사관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완전 엄밀한 의미에서 들어가면은 이 문부성이 만든 국책표입니다. 일본 당시 전 시기에 문부성이 만들어낸 국책표, 국채의 본의를 국채라고 하면 일본말로 코쿠다이라고 그러죠. 국채라고 하면 지금 일본 사람들한테 국채가 뭡니까 물으면 국민체육대회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국채가 뭔지 모르고, 그렇지만 전 시기에 일본 사람도 국채라고 하면, 코쿠다이라고 하면 부동자세를 취합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용어입니다. 굉장한 용어예요. 특히 한국사관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에 국채라는 것은 상당히 권위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채의 본 뜻을 체현하기 위해서 선전하기 시작해서 국사개설이나 대동아개설 등의 편찬에 착수하면서 제창한 국책표가 엄밀한 의미에서 한국사관입니다. 그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바로 만세 일개의 천황이 천냥무궁의 신칙에 의거하여 통치의 정당성, 이 천냥무궁의 신칙이라고 하는 것은 신화로 올라가면은 아마테라스 오카미는 하늘에 있는 신입니다. 일본 신화에는 다카마가하라라고 하는 하늘에 그 800만 신 가운데 하나가 아마테라스 오카미인데, 아마테라스는 태양신,
그 아마테라스가 그 니니기노 미고토라고 하는 자기 자손에게 삼종의 신기를 주. 이 삼종의 신기란 칼, 구슬, 거울이죠. 이 삼종의 신기를 주면서 일본으로 내려가서 일본 열도를 통치하라. 영원히 통치하라. 이게 천냥무궁의 신칙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왔을 리가 없죠. 당시로서는 고사기 일본 서기가 만들어지던 시기에 칼, 구슬, 거울은 첨단 문화입니다. 선진 문물이죠. 바로 한반도를 건너서 간 것이 바로 칼, 구슬, 거울, 청동기와 또는 철기 문화, 그리고 이 정교한 구슬을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이러한 그 선진 문물이 중국 대륙에서 반도를 거쳐서 들어온 것을 신화에서는 하늘에서 땅으로 왔다고 자기들 바꾸치 치환시킨 것이죠. 자관이 이 만세일계의 천황, 만세일계 아마테라스 오카미 후손이 계속해서 영원히 일본국을 통치한다라는 것이 만세일계의 천황이 천냥무궁의 신칙에 의해서 통치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용어의 기원에서 그 특징을 다시 정리하면은 17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에 첫째로 황조신의 천냥무궁의 신칙 즉 조국의 정신을 근거로 만세일계의 천황에 의한 일본국 통치를 정당화하는 역사. 둘째로 만세일계의 천황 이 국채라는 말 자체는 바로 만세일계의 천황이 지배하는 신성한 국가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 학교에서 시험 문제 자주 냅니다. 국채의 의미가 뭐냐? 국민체육대회라고 쓰면 틀립니다. 만세일계의 천황이 지배하는 신성한 국가라는 의미에서의 국채다. 이건 다른 어떤 이걸 만방무비라 그러죠. 어떤 나라에도 없다. 일본에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팔경기루. 이 팔경기루라는 것은 곧 세계 지배의 사명이다. 왜 일본이 세계를 지배할 사명을 가지냐 하면 다른 나라는 인간이 지배하는 그렇게 인간이 지배하기 때문에 항상 분란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아마테라스의 후손이 계속해서 지배한다. 신이 지배해야 세계가 평화로워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전쟁은 침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평화를 위한 전쟁이라는 것이 한국사관입니다. 실제 침략이 그 역사인식은 지금 일본 사람들 우익들이 가지고 있죠. 우리 침략 안 했다 그러죠. 정당한 이 한국사관의 뿌리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민족 지배를 결국 정당화하죠. 그리고 넷째로 이러한 신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신대를 이거 신화에 난 신대라는 것을 역사와 구분하지 않고 신화와 역사의 일체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한국사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한국사관이 국민들에게 전 시기에는 국민들에게 강조하고 국민들에게 쇠뇌시켜서 국민들을 기꺼이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인적 자원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게 결국에는 패전으로 끝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 몇 명이 죽었습니다. 일본이 만주사변부터 45년까지 15년 전쟁기라. 그 전쟁기에 동아시아에서 2,500만 명이 죽었다고도 합니다. 더 죽었을 수도 있죠. 그 전쟁에서 일본 사람들도 300만 명 이상이 죽습니다. 그렇게 이 많은 희생자를 초래한 것도 결국 한국사관이 무모한 전쟁을 계속한 것이죠. 신국이란 신념을 가지고 미국과의 전쟁에서 이 물량적으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걸 자기들 이 군지휘청에서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이기면 된다라고 해서 감미가제 특공대도 만들었던 것이죠. 제가 13일에 질환 갔다 왔습니다. 특공 평화회관에 마침 가오시마 갈 일이 있어. 무모한 사람들 죽이게 만든 것이죠. 어떻게 그 폭탄 자살 이 특공대를 만들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은 일본은 신국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천황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죠? 전쟁에 졌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이제 이거 하지 말자. 이제 일본 정말 군국주의 한국사관 이거 다 우리 반성하고 새로운 일본을 신일본 국가 건설이라고 있죠. 그래서 민주주의 만들자라고 하면 되는데 그 민주주의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자기들이 정치한 게 아니죠. 일본 국민이 정치한 게 아니고 결국 패전으로 위해서 점령을 당하고 점령군이 일본이 다시는 군국주의를 가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이식시켜 주는 거죠. 막 미국이 주도로. 그것 때문에 철저한 반성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건 철저한 반성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황국사관적인 잔재도 남게 됩니다. 그럼 황국사관은 천황이 없이는 황국사관이 있을 수 없죠. 황국사관 기기신화에서 내려오는 만세 일개의 천황이라는 게 가장 핵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천황도 존속을 하게 되죠. 그럼 누가 살려줬습니까? 미국이 살려줬죠. 미국이 결국은 소련과의 냉전이 심화되면서 일본을 미국의 파트너로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는 일본을 응징하러 들어갔다가 이제는 일본이 협력자로 만드는 것이죠. 일본을 협력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천황을 처벌하는 것보다도 살려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있죠. 그 자료들을 앞에 한 연구자, 저보다 나이 많은 연구자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엄청 편하죠. 미국까지 안 가도 되는데 일본어로 다 번역되고 있기 때문에 영어 못하는 나는 막 힘들죠. 원문 읽으려면 힘든데 자료집이 다 나오고 해서 읽어보면은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천황을 처벌해야 된다. 왜? 2차 세계대전 이렇게 히틀러와 천황이 뭐가 다른가? 라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의 일본 전문가들이 볼 때 이용 가치가 있다는 쪽으로 결론을 냅니다. 그러니까 살려주는 거죠. 천황이 사니까 결국 한국 사관적인 요소도 살아남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제가 50 패전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잔재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본의 뭐 침략주의적인 역사관을 한국사관을 할 때 그 잔재가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게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죠.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패전 이후에 일본인들의 역사인식이라고 할 때 주로 보수 우파입니다. 특히 한국사관적인 사고방식, 역사인식을 가진 일본인들은 전체 일본인들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천황제 45년에 일본이 폐진한 이후부터 매년 여론조사를, 천황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지금도 매년 합니다.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기관에서 많은, 한 군데서 아니고 여러 군데서 하는데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은 패전 이후에 상징 천황을 헌법이 바뀌고 천황은 정치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징적인 의례 행위만 하죠.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하면은 80%가 지금 이대로 놔두라. 이제 더 이상 정치에 관여하지만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가 80%. 폐지합시다라고 하는 사람 8% 전후입니다. 없어요. 왜 국민의 세금으로 그런 비싼 돈을 충내고 있어? 없애란 말이에요. 지금도 이제 4월 30일에서 마무리하고 5월 1일부터 지나면 그것은 끝나는 거 아닙니다. 1년 내내 이 다이가왈이라고 황의교대 의식이라고 1년 내내 내년 다이조사까지 계속합니다. 엄청난 비용입니다. 우리나라 한 3천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정도를 왜 하느냐라고 하니까 없애자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있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메이지 시대와 같이 돌아가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폐지하자는 사람보다 많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그런데 문제는 21세기 들어와서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0%는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가 21세기 들어와서는 그 소리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게 문제입니다. 더 심각해지고 있다. 동아시아, 특히 북한 문제, 중국 문제가 대두하면서 내셔널리즘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목소리. 그게 이제 네오내셔널리즘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각해지고 있다. 지금 아베 정권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한국 사관적인 요소가 그대로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대로 부활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남아있고 특히 21세기에 들어오면 아주 근접하는 그러한 역사관들이 또다시 네오내셔널리즘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패전 직후의 한국사관이라는 것은 부분에서는 여전히 결국에 패전 직후에 점령군이 들어와서 한국 사관을 추청하는 사람들 다 추방됩니다. 공직 추방이라고 그러죠. 공직에서 추방되는데
1948년부터 점령군이 역호수 정책을 취합니다. 미국이 처음에는 일본을 응징하고 군국주의적인 자들을 처벌하다가 나중에 다 풀어주죠. 아베의 외할아버지도 그때 풀려 나옵니다. 아베의 외할아버지 키시노부스케도 A급 전범 용의자로 수감되어 있다가 크리스마스 특사로 나옵니다. 12월 24일. 자관에 그러니까 교직에 있던 문부성에서 국채론을 주창하던 사람들, 한국사관을 만들어내는 이데올로그들이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사고방식 버리지 않습니다. 안 보니까 다시 교육 현장에 또는 교육의 실무적인 자리에 돌아오면서 그걸 그대로 부활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죠. 단지 어느 정도 반성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천황의 존엄성, 국채 또는 천황의 존엄성에 대한 사고방식 이 사람들이 점점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교육 정책에서 보이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패전에 대한 반성으로 그리고 국채론자들은 천황은 신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헌법이 바뀌면서 천황은 신이 아니다. 그리고 1946년 정월 초월에 천황이 나는 인간이라고 했죠. 나는 인간이란 말은 안 했습니다. 아라헤토 가미 현인신이 아니다라고 했죠. 나는 신이 아니다라고 했지. 나는 인간이다라고 하지 않았는데 언론에서 이걸 인간선언이라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45년 8월 15일 이전까지만 해도 45년까지만 국민들이 아라헤토 가미라고 믿게 만들었는데 46년 정월 초월에 천황이 나는 현신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좀 헷갈리죠. 헷갈리는데 우익들은 그렇게 그래도 자기들은 신이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자관 천황은 신격을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으로 믿고 싶어하는 부류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맞다, 신이 아니고 상징입니다. 그 상징은 헌법이 바뀌어서 이제 비로소 상징이 된 게 아니고 원래 고대부터 상징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나온다. 일본의 아주 당시 대표적인 지식인들이, 그것도 군국주의 시대에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우리 일본사 하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미노베 다츠기치라든지 쯔다소기치 같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들 집에 돌을 던지고 지나가게 선생님들이 가르치셨습니다. 그 정도로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맞아, 헌법에서 바뀐 상징 천황은 새롭게 이제 상징이 된 게 아니고 원래 전통적으로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21페이지에 쓰다와 미노베에 대한 얘기인데, 마지막에서 밑에서 위로 두 번째 단락에 쓰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황실은 시대를 초월하여 국민적 결합의 중심이며 국민적 권위에 살아있는 상징으로 존속해왔던 점에 그 존재가 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와 같이 권력 없는 천황이 시대를 초월해서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한국 사관이 광신적인 천황주의를 천황제 전체의 역사에서 보면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천황제인데, 한국 사관제인 이 쩌다가 말하는 길을 말입니다. 쩌다나 민노베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 사관제는 천황제의 기원전 660년부터 지금까지 2000년 이상의 2500년 천황의 역사, 천황제의 역사에서 보면 한국 사관은 불과 30년대에서 패전까지 불과 10년, 15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다. 예외다. 본질이 아니다. 한국 사관이 이거 잘못됐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상징 천황이야말로 원래 고대부터 있던 천황의 본래의 모습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소리가 주류가 되면 괜찮은데 50년대 이후에 일본이 주권을 회복하면서 52년까지 점령을 지배를 받죠. 52년에 주권을 회복하면서 이제까지 억제되어 오던 목소리 다시 내기 시작합니다. 천황은 신이야, 맞아. 막 이런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2페이지부터는 그런 한국 사관적인 요소가 교과서에서도 나타나고, 또는 이 기원절 구활운동. 기원절은 언제입니까? 기원절. 일본의 기원절이 언제인지 모르시죠? 한국의 개천절이라고 보시면 된다. 2월 11일입니다. 2월 11일인데 물론 군국주의 시대에는 기원절이라고 했는데 패전 이후에 군국주의적인 냄새가 진하다고 해서 폐지시켰는데 다시 부활시키자는 것이죠. 그래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건 뭐 하다라고 해서
건국기념일로 바꾸었습니다. 지금 일본 달력공은 2월 11일 건국기념일이라서 그 국정 공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원절 부활 운동이 사실 야당에서 반대합니다. 특히 공산당, 일본 공산당 반대하죠. 그 군국주의 부활이라고 반대를 합니다. 결국 이 난타전을 이루다가 결국 1952년부터 50년대 초반부터 기원절 부활 운동했는데 16년 걸려서 1966년에 통과된다. 그래서 축일법 개정으로 성립이 됐죠. 그 성립 이후에 일본이 보수 우파들이 추진한 게 뭐냐면 요거 이제 한번 했으니까 요 다음 순서가 야스쿠니 신사다. 라고 해서 야스쿠니 문제가 이때부터 나오는 겁니다. 야스쿠니 신사, 특수법이나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 라는 쪽으로 갔는데 50년대에는 이런 기원절 부활 운동이 나옵니다. 60년대가 되면은 한국사관적인 요소 천황의 신이다라고 하는 이 천황의 신이라고 얘기할 때 그 신은 가시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절대 신이 아니고 감입니다. 감이 일본 말로 감인데 그 감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 감이는 뭐냐면 바로 천황의 몸 안에 아마테라스의 영이 들어있다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 걸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평론가 당시로서 유명한 24페이지 마지막에 두째 줄 후쿠다 즈네아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천황제가 이 패전까지는 천황은 신이다라고 가르쳐 절대 천황제라고도 했죠. 그런데 당시 정치학자가 59년에 황태자 지금 천황이 결혼식을 하는데 상당히 대중적인 인기몰이를 하게 된다. 그래서 그 황태자비가 미치코라고 하는데 미치 붐이 일어났죠. 그 여자가 쓴 모자 여자들이 다 사쓰고 입는 옷 다 흉내내고 뭐 굉장히 열광적인 선풍적인 열광을 불러일으켰는데 그걸 이게 대중화되었다. 천황이 대중화되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죠. 그런데 이 우익의 지식인이 아니다. 천황은 상징이라도 여인 신이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또는 뭐 신이다. 또는 토속의 신이다. 또는 신관이다. 제주다. 제사하는 제사장이다. 뭐 이러한 주장들이 60년대에 나온 것을 보면은 상당히 한국사관적인 잔재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금 천황이 1989년에 즉위하면서 그 국민들 조견의 아사미노기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데 국민들인데 국민들이 내가 즉위했다는 걸 알리는 그런 의식입니다. 첫말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일본국 헌법을 지키고 이 말을 합니다. 지금 일본 헌법이에요. 그런데 그럼 그 천황제를 지지하는 80%의 국민들은 당연한 얘기로 들리지만 5%의 우익들에게는 멘붕에 빠집니다. 왜 천황이 우리하고 같이 동격으로 헌법을 지키냐고. 천황은 초월한 존재여야 하는데 라고 해서 굉장히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하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이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천황이 무슨 말을 하든 제도적으로 아까 명천자 현재상에 나오지 않더라도 국가 시스템이 아까 발표에서 나왔죠. 시스템적으로 하면 되겠다. 천황이 무슨 말을 하든 천황의 개성이나 인격과 관계없이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면 되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다이조사입니다. 여기서 또 우익들이 주장한 게 천황이 무슨 말을 하든 다이조사이만 하면 된다. 다이조사이면 지금 천황은 무슨 말을 하든 그 안에 아마테라스가 들어있으니까 신격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30페이지 밑에서 다이조사의 중요시를 얘기하는 우익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일본의 21세기 우익 교과서를 세영모 교과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관 21세기 네오내셔널리즘의 특징을 이렇게 보면 한국 사관과 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1세기 1페이지부터는 그 공통점을 먼저 지적을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단락에 첫째로 네오내셔널리즘과 한국 사관과의 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공통점은 기기신화에 의한 역사관입니다. 네오내셔널리즘에서도 기기신화에 의해서 그 교과서를 보면 그런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출범 당시에 회장을 맡은 것은 니시오 간지라고 하는 사람인데 3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 국민의 역사 이렇게 두꺼운 책이죠. 이렇게 두꺼운 책이 우리 일본서 하시는 분 이 정도 두꺼우면 5,000행 이상 하죠, 그죠? 비싼 건 8,000행도 하고 하는데 일본 우익들이 낸 이렇게 두꺼운 책은 1,600행 합니다. 많이 사볼 수 있게 그만큼 많이 팔립니다. 자, 그걸 보면은 마치 전 시기에 문부성이 만들었던 국사개서를 텍스트로 저술한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러한 신화를 근거로 천황의 정통성과 본주의를 만세일계의 현인신관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공통적입니다. 한국 사관에서 나오는 이자나기에 의해서 일본 열도가 탄생하고 아마테라스의 신칙에 의해서 역대 천황이 대업을 이어왔다. 이러한 것이 그대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특히 그 다음 단락의 네오내셔널리즘에서 현인신에 대한 해석이 이러한 내용을 옮겨놓은 것 같은데 한국 사관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사카모토 다카오 상당한 죽었습니다. 다행히 죽었는데 이 이론과 네오내셔널리즘은 굉장히 중요한 이론가입니다. 그 일본의 가미는 서양의 각과 다르며 패전 직후 천황의 인간 선언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갓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인간 선언은 아라히토 가미를 부정한 게 아니고 서양의 신과 다르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자기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것은 역대 천황은 항상 존재하면서도 그 자체는 불가시한 바의 황종의 신령이 대를 이을 때마다 다시 나타난다. 이게 아까 처음에 얘기한 이 아마테라스 오카미의 영이 옮겨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황이 개성을 할 때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천황의 이 신체가 어떤 의미에서 상징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고대부터 만세일계의 천황의 대를 이어오면서 환경이 옮겨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징 천황제라는 것은 일본의 전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셋째로 천황에 대한 경외심과 충성을 조달하기 위한 이데올로기가 조작되고 있다는 점에도 공통점. 넷째로 침략 전쟁을 정당화한 역사가 한국 사관과 네오내셔널리즘의 공통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공통점만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공통점과 동시에 차이점도 있다라는 부분이 34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기 마지막으로 36페이지에 중간 부분의 끝으로 2019년 4월 31일 없죠. 제가 잘못 쳤습니다. 4월 30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천황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일왕이라고 부르죠. 왜 그런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천황은 천황인데 그러면 중국에 왜 황제라 그러냐? 중왕이라 그러지? 그냥 고유명사 그대로 부르는 게 왜 우리 자존심하고 관련됩니까? 일왕이라고 하는 건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싫으면 그냥 아키히토라고 이름 부르세요. 일본에서는 천황 폐하라고 부를 때 수식어가 붙을 때 존칭이 되죠. 천황 자체는 존칭이 아닙니다. 고유명사예요. 그런데 일왕이라고 하면서 일왕이 한 말은 또 굉장히 받듭니다. 아키히토가 간무 천황은 백제계다 어머니가 백제계다 하니까 좋아서 난립니다. 이수연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이수연 군이 일본 신호쿠보에서 일본 사람 구하다 죽었죠. 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 시사에 갔다고 또 막 칭찬합니다. 그리고 사이판 위령 여행 갔을 때 그 사이판에 있는 한국인 유족들이 요구를 해서 한국 일행탑에도 조문을 했어요. 이 아키히토 일왕은 평화주의자인데 일본의 아베가 나쁜 놈이야. 이런 식의 얘기합니다. 거기에 숨어있는 함정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일본 한국의 언론에서도. 아키히토도 결국은 자기 아버지 전쟁 책임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평화주의자로 미화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5월 1일부터 천황이 되는 나루히토도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평화주의자라고 미화합니다.
천황제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천황제가 평화주의의 탈을 쓰고 계속 나가면은 물론 이 사람들 침략주의자 아닙니다. 아키도도 나루히토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천황제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부분이 있죠. 과거의 역사에서 가졌던 특히 황국사관적인 지주가 되었죠. 황국사관의 가장 핵심이 천황제가 있어. 그 부분을 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